여러분, 방금 어떤 애들이 제 티셔츠에 파워에이드를 부리고 도망갔어요. 진짜로요. 제가 밖에서 카메라 세팅하고 있었는데 10살, 11살 정도 되는 남자 2명이 와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카메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상 찍는 카메라예요.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걔들이 잠깐 저를 보더니 들고 있던 파워에이드를 제 옷을 부리고 뛰어갔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걔들이 뒤돌아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너무 늙었잖아.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울리고 도망갔어요. 그 순간 제가 그냥 멍했어요. 화난 것도 화난 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크면 안 되겠구나. 원래 오늘 완전 다른 영상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접었어요. 카메라 다시 켰어요. 왜냐면 오늘 확실히 느꼈거든요.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저는 서양보다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키울 겁니다. 예외 없이요. 이 말 들으면은 바로 이런 댓글 달릴 거 알아요. 아, 헨리야, 너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알아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건 돈 많이 들죠. 학원비 미쳤죠. 비교 심하죠. 입시 입학 심하죠. 부모도 피 말리고 아이들이 지치죠. 저는 그걸 부정하냐고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문제예요. 고쳐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집이 몇 평이냐, 그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어떤 인간들 사이에서 크느냐, 어떤 행동을 정상이라고 배우느냐, 그거 진짜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그냥 부모가 잘 키우면 됐잖아, 헨리야. 아니에요.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완전 헛소리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워도 아이는 집에서만 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크고, 길거리에서 크고, 친구들 사이에서 크고, 휴대폰 안에서 크고. 서양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운다는 말이 그냥 아무도 안 혼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른한테 막말해도 아, 자기 표현 원래 그래, 자기 표현 원래 강하네, 선생님 말을 안 들어도 개성이 있네, 길에서 남한테 비를 써도 애들이 원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런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방치예요. 어른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만든 예쁜 말이에요. 진짜 자유는 기준이 있을 때가 생겨요. 손을 놓으면 누군가 잡아주는 사회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손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정글이에요. 그리고 정글에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건 착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스웨덴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살았고 지금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댁에서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몸으로 봤어요. 서양에는 좋은 점 많아요. 여기 채널에서 서양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개인 중정, 자기 의견, 사생활, 여유 이런 거 배울 점 많아요. 근데 아이를 문제로 가면은 솔직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어른들이 아이를 무서워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해요.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듣는 어른이 남 아이에게 그거 하지마 한마디 했다가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냥 피하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아, 내가 세상 중심이구나. 아,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구나. 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파워에이드 부린 애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애들이 욕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른을 우습게 봐도 된다고, 남한테 비해줘도 웃기면 된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아무 일 없다고, 가운데 손가락 울리고 도망가면은 그냥 재밌는 장난이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장난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난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처음 충격받은 기억은 완전 반대였어요. 여러분,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한국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초대받아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헨리야, 피곤해 보이는데 밥 먹고 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인사하고 물 가져다 주고 엄마를 도와주고 설거지 할 때는 옆에서 움직이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헨리야, 한국 음식 괜찮아요? 매운 걸 잘 드세요? 진짜 너무 귀엽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진짜 마음속으로 충격받았어요.
그냥 예쁘게 말해서 감동이 아니라 그냥 문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집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그 아이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아이들이 다 전자라서도 아니에요. 근데 기분값이 달랐어요. 내가 이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손님이 오면은 챙겨야 한다. 부모님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기분값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은 이런 공기 안에서 키우고 싶다.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이 다시 왔어요.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 보면은 너무 불쌍하다고만 해요. 한국 애들은 자유가 없다. 서양 애들은 자유롭게 커. 그런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너무 얕다고 생각해요. 한국 아이들이 힘든 거 맞아요. 경쟁 과한 것도 맞아요. 근데 자유라는 단어를 제대로 봐야 해요. 밤에 학원 끝나고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곳, 친구랑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고 올 수 있는 곳, 초등학생들이 문구점 가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뛰어놀고 지하철 타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매주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곳,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서양은 말로는 자유를 많이 줘요. 근데 실제로는 부모가 계속 불안해요. 어두워지면 문 나가요. 동네가 조금만 안 죽으면 걸어다니기 무서워요. 18살, 17살이 돼도 밤에는 누가 데려와야 해요. 이상한 애들 만날까봐 술, 약, 북력, 나쁜 물이, 이것 때문에 부모가 계속 신경 써야 해요 여러분. 휴대폰 위치 켜야 하고 누구랑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늦으면 바로 전화 와요. 이게 무슨 사회예요. 집은 넓은데 세상이 좁은 거예요. 한국은 반대로 집은 좁을 수도 있어요. 경쟁도 빡세요. 부모 기대도 무거워요. 근데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아이 혼자 편의점에 가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예요. 아이가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면은 누군가 알려주는 나라예요. 아이가 물 떨어뜨리면은 누군가 주워주는 나라예요. 이것도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기본 신뢰 수준이 달라요. 저는 그걸 무시 못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집 안에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집 밖의 세상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니까요. 저는 제 아이가 똑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존경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기 전에 어른한테 인사할 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기 전에 남 자유를 망치지 않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 말하기 전에 자기 행동 남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날 꼰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잃어버린 자료를 봤어요. 아이가 왕처럼 긋는데 나중에 세상은 그 아이를 왕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분노해요. 외로워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부모는 그때는 가서 말해요. 왜 그렇게 됐지? 이미 늦은 거예요. 물론 한국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를 너무 느리면 안 돼요. 성적 하나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부모 체면 때문에 아이를 물어붙이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한국이 고쳐야 할 부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른 척 하면서 한국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국뽕 영상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서양 따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양식 자유를 멋있게만 보고 그 뒤에 있는 무관심, 방치, 무너진 권위, 깨진 공동체까지 같이 가져오면요, 그건 발전이 아니라 손해예요. 한국의 문제는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서양의 문제는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둘 다 아이를 망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선택하라면은 기준이 있는, 아니면 기준이 남아있는 사회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잡는 건 줄 수 있어요. 압박은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무너진 예의는, 한번 사라진 책임감, 한번 깨진 공공 질서, 그건 다시 세우기 진짜 어려거든요 여러분. 어른을 우습게 보는 문화가 정상화되면은 아이를 다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해요. 오늘 저한테 파워에이드를 부린 애들은 아마 집 가서 그냥 웃었을 거예요. 어떤 아저씨한테 뿌리고 뛰었다? 웃기겠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미래를 봤어요. 작은 미래가 큰 미래가 되고, 장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 되는 과정을 봤어요. 아이는 갑자기 망가지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허락받으면서 망가져요.
어른들이 귀찮아서 넘어가고, 학교가 무서워서 넘어가고, 부모가 인정하기 싫어서 넘어가고, 사회가 자유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두가 놀란 척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아니요. 요즘 애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계속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한국 사회 안에 아직 남아있는 기준, 눈치, 예의, 책임감, 가족에 대한 감각,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감각,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돈으로 못 사요. 국제 학교로도 못 사요. 영어 유치원으로 못 사요. 그건 사회 전체가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가 넓은 마당에서 무리하게 끊는 것보다 좁은 아파트에서라도 사람을 안나이로 걷으면 되겠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가끔 잔소리를 듣더라도 누군가 지켜보는 사회에서 걷으면 되겠어요. 어른을 조롱하고 도망가는 아이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꺼낼 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갈라요.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도 갈라요. 오늘 제 티셔츠 여기 더러워지는 건 빨면 없어지겠죠. 근데 제가 오늘 본 건 쉽게 안 없어져요. 저는 그 애들은 보면서 화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욕하는 그 나라 안에 아직 아이를 사람답게 기울이는 힘이 남아있다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 아이가 생기면은 저는 저 형보다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아니 영상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키울 겁니다. 왜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자유는 아무도 안 말리는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게 사람으로 글 수 있는 자유이니까요.